안녕하세요. 양매위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 중에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소환을 했습니다. 제 초창기 때 영상이고요. 뭐 사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래야 제가 5월에 시작했으니까 뭐 얼마 되지는 않은 때인데 마침 어느 구독자분께서 그 영상에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저도 잊고 있었던 그 흥미로운 영상을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땡땡땡을 못하는 당신,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다. 네, 한번 같이 느껴보시죠. 오늘은 손절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손절매,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고요. 손절매는 주식 매매 과정에서 나오는 작은 사고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다 같이 퀴즈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바쁘게 출근하는 아침 급하게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서로 어깨가 가볍게 부딪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객관식입니다. 1번, 순간 죄송합니다 하고 서로 눈인사를 하고 지나간다. 2번, 그런데 상대방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다.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는 게 얼핏 들렸다. 순간 욱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지나간다. 3번, 그런데 느닷없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어이! 그 사람을 부른다. 지금 뭐라 그랬지? 어쩌고 저쩌고 왜 반말이야? 등등 하면서 주먹질 직전에서 멈춘다. 그래도 난 지성인인데. 이게 3번입니다. 4번, 상대편에서 지랄하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주먹을 날렸다. 개싸움이 벌어지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서. 어이없게 어깨 한번 부딪히고 지금 경찰서에 있다. 합의는 없다는 둥 온갖 이야기가 오가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개떡 같은 하루가 되어버렸다. 네, 이게 4번입니다. 네, 5번. 다음날 상대편에서 연락이 온다. 저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김상한입니다. 전에 사장님이 보살펴주신 어쩌고 저쩌고. 그 녀석이 제 아들입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크게 사업을 도와준 지인의 아들이었단다. 그때 못 갚은 빚까지 갚는다며 현금 다발을 싸들고 왔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객관식이죠. 정답은 아래에 있습니다. 정답 1번은 마이너스 1% 손절, 2번은 마이너스 3% 손절, 3번은 마이너스 5% 손절, 4번은 마이너스 20% 손절입니다. 그리고 5번은 존버로 손실 만회 후에 익절하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에 본인의 정답을 아주 솔직하게 양심껏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퀴즈입니다. 말 그대로 퀴즈 잘 풀어보시고요. 정답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1번을 선택할 것 같은데 양심껏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1번입니다. 5번이 뭐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정답이긴 한데 5번까지 갔다면은 정말 손절매 못하는 분입니다. 양심껏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손절매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에서 관심 종목 선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석, 타점 결정. 이 타점 결정은 매매의 방식까지 포함된 겁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내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 분석을 했다면 현재 이 종목의 차트상의 위치에 따라서 스캘핑으로 접근할 건지, 3분봉 단타를 포함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건지, 또는 스윙 트레이딩,
또는 뭐 일괄 매수, 분할 매수 등등의 결정하는 거를 타점 결정이라고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타점이 올 때까지 그 종목을 관망하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타점이 왔을 때 매수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수익 실현 또는 뭐 손절매가 되겠죠. 수익 실현을 반대로 하면 손절매가 될 테니까. 네, 이런 과정. 이런 것의 끝없는 반복 과정이 바로 주식 매매입니다. 네. 그런데 손절매는 이 중에 매수 과정의 아주 작은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죠. 즉 손절매는 주식 매매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좋으나 때로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또는 사고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 이런 걸 알았다면 아마 그때가 이미 초보가 아니었겠죠. 네, 초보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손절매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 잘하는데 손절매만 못한다? 이런 경우는 확신하건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지금 손절매로 고민하는 주린이분이 계신다면 손절매 이전에 주식매매 전반의 프로세스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유독 손절매 이야기를 끄집어서 하는 이유는 그 작은 사고가 내 계좌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매매의 최종의 목표는 돈을 버는 일이고 손절매는 그 정반대로 돈을 잃는 일입니다. 손절매는 호미로 막아야 할 때 막아야 하는 일이고 지금 그걸 못해서 포크레인 동원해도 제대로 못 막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하는 주린이를 다시 호미로 막을 수 있게끔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하는데 이 영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 주린이 분들에게 이 영상이 어느 정도 호기심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호미로 다시, 지금은 포크레인으로도 겨우 막고 있는 그 손절매를 호미로 다시 막아야 할 때 제대로 막을 수 있는지. 이 영상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앞에 오래전 아닙니다. 한 4개월 전입니다. 네, 4개월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고요. 손절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그리고 썸네일에 나오는 네, 땡땡땡은 네, 손절매죠. 네, 뭐 다 아실 테죠. 네, 뭐 거래량을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겠죠. 네, 땡땡땡 그러면 통상 거래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손절매입니다. 네, 손절매를 못하는 당신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다. 네, 제가 4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때 초창기 때고 사실 뭐 지금 제 구독자가 어쨌든 지금 4,000분이 넘으셨는데 그때 구독자 얼마 안 될 때 네, 찍었던 영상이라 제가 마침 제 그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도 잊고 있었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소환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그 단톡방에서는 11월 한 달 상한선 패턴 프로젝트 집중 매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단톡방 회원들은 뭐 이미 아시는 얘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손절매가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신화인터텍이라고 하는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상한선 패턴이라고 하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상한선 패턴이 뭐예요? 장초반 거래량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급등할 때 그 종목의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타고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일의 급등주 중에서도 최상위 급등주를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당연히 손절매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갖추고 갖고 가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들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 손절매가 없다면은 상한선 패턴 매매에서 10번 승리하고 한 번 실패하면 그 한 번의 실패가 보이시죠? 여기 이만큼 급락하는 이 모습, 한 번의 실패가 10번의 성공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 즉 사실 단타 매매에서 그 수익 구간을 상한선 패턴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단타 매매는 기본적으로 뭐 짧게는 1%, 길게 2 내지 3%예요.
단타 매매 하면서 매번 이 그 봉 하나가 볼까요? 이게 지금 봉 하나가 저가에서 고가가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5% 정도. 그렇다고 우리의 단타 매매가 모든 상황에서 최소 3% 이상 5%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봉 하나가 5%로 올랐지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 중간에서 매도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돼서 이 바닥 여기서 매수가 돼서 2, 3%, 1, 2% 정도 상승하면 호가창의 흐름에 따라 여기서도 매도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상황은 매도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매도한 입장에서는 아깝겠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장상, 그것도 장 초반이잖아요. 정말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3% 이상 수익을 내는 경우보다는 1% 또는 2%로 단타 매매를 종결 짓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종결 짓는 것이 단타 매매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종목 자체가 상한선 패턴에 있는 종목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상한선 패턴의 음봉 꼬리와 돌아나가는 양봉을 공략하자라고 하는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손절매를 필수 아이템으로 장착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런 구간 보이시죠? 이런 구간을 조정이라고 판단해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정 나오고 사실 조정 나오고 재차 상승 나왔으면 좋겠지만 상승이 안 나왔죠. 근데 실시간으로 이 구간이 조정 구간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조정 구간으로 보이는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5위평과 12평이 만나는 구간 S 패턴의 조정 구간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짧게 양봉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 매수 들어감과 동시에 나의 그 박스권이 정확히 그려져야 됩니다. 왜? 매수를 들어갔으면 이어서 내가 매도하는 상황도 있고 손절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매도 시나리오는 있는데 손절매 시나리오는 없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네. 앞에 영상에서 뭐라 그랬죠?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다 그랬죠.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 방에서 진행하는 11월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손절매가 아이템으로 장착된 후에 여러분이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네. 마침 구독자분께서 흥미로운 그 댓글, 재미있는 댓글도 달아주셨고 네, 그리고 저도 지금 이때쯤이면 그때 영상 다시 한번 소환해서 네, 이야기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4개월 전에 찍었던 그 사실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이 거의 못 보셨을 영상일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소환했고요. 그 오늘을 기점으로 아직 11월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5일 지났어요.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 11월 내내 상한선 패턴의 음봉꼬리와 돌아가는 양봉을 공략하는 그 기법은 상당히 그 장중에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눌림목을 공략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목을 공략하고 그 기법이 몸에 익혀지면 아주 짧은 시간 오늘 장중에 회전율을 이용해서 여러 번 매매와 그리고 여러 번의 수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실패로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상황이 생기면 그 한 번의 실수로 여러 번 성공으로 거둔 수익을 한 번에 다 반납할 수 있다는 상황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상한선 패턴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손절매가 같이 장착돼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는 건 익절과 손절이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매매 윤이었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